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와 핸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브젝트와 핸들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리소스를 관리하고요.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시스템 리소스라는 거는 파일이나 아니면 우리 스레드나 아니면 그래픽 이미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런 하드웨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얘기합니다. 자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런 오브젝트와 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 윈도우즈 오브젝트는 이 시스템 리소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 구조. 여기에서 이 데이터 구조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하는데 조작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 오브젝트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 파일 오브젝트는 이 파일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크기도 있을 거고 그런 위치 등의 정보가 있을 건데, 그러한 정보를 배열이나 아니면 연결 리스트 등의 데이터 구조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작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데이터 구조는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운영체제도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시스템 리소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모든 자원은 이러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내부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직접 이러한 오브젝트에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오브젝트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소유하고 관리를 해요. 네, 운영체제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사용하려면 이런 오브젝트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핸들이라는 걸 써서 우리가 이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핸들은 오브젝트에 대한 참조값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브젝트를 쓰기 위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참조값이라고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 핸들은 오브젝트의 주소나 종류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이 개발적으로는 이제 그 포인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인터랑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이 핸들에 대해서나 이 포인터에 대해서나 아주 비슷한 거니까 이걸 이제 심볼릭 링크라는 걸 통해서 제가 예제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핸들은 이 오브젝트의 주소나 종류를 알려주는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열거나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create 파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이 함수가 파일 오브젝트, 그러니까 예를 들던 이것도 오브젝트죠. 이 파일 오브젝트의 핸들을 반환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create 파일 함수는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은 생성할 때 사용되는 함수인데,
파일의 경로와 이름 또는 접근 권한 등을 인자로 전달해서 파일 오브젝트를 생성해요. 이때 이 create 파일 함수는 생성한 파일 오브젝트의 핸들을 반환해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된 핸들은 아까 생성된 이 파일 오브젝트, 이 녀석에 대한 참조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 핸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생성된 핸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성된 핸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리드 파일 함수나 아니면 라이트 파일 함수 같은 걸로 통해서 이러한 파일 오브젝트를 열거나 아니면은 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create 파일 함수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오브젝트 매니저를 얘기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핸들이 모두 같은 건 아니에요. 이 윈도우즈 안에서, 운영체제 안에서 이런 핸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유저 오브젝트라는 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GDI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커널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유저 오브젝트는 그 윈도우에서 그 창 있죠. 우리 창 아니면 우리 메뉴, 저희 뭔가 창 안에 이 메뉴 있잖아요. 메뉴 클릭해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은 이 캐럿이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뭐 입력하려고 하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요게 이 바가 하나 있는 다음에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걸 캐럿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캐럿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을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이런 자원을 관리하게 해주는데, 이런 거를 유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저 오브젝트는 윈도우즈가 자기가 알아서 전역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어요. 이런 유저 오브젝트가 윈도우 시스템 전체에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런 창 있잖아요. 이런 창을 여러 개를 저희가 띄워놔요. 여러 개의 창을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윈도우즈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GDI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GDI 오브젝트는 우리가 그래픽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레이어나 아니면은 펜이나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브러쉬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우리가 뭐 그 비트맵 같은 것들 같이 윈도우 환경에서 그래픽 출력과 관련된 자원을 나타내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GDI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소유하고 관리를 해요. 얘는 아까 그 유저 인터페이스는 윈도우즈가 관리를 했었잖아요. 전역적으로. GDI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소유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GDI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커널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커널 오브젝트는 프로세스나 아니면 스레드, 아니면 파일, 매핑 뭐 이런 거와 같이 이런 윈도우 환경에서 시스템 동작과 관련된 자원을 나타내는 오브젝트를 두고 커널 오브젝트다라고 합니다. 이런 커널 오브젝트도 무수히 많죠. 그래서 커널 오브젝트도 윈도우즈가 소유하고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핸들 테이블은 이 각각의 프로세스 내부에서 소유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널 오브젝트는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유저 오브젝트도 그렇고, 커널 오브젝트도 그렇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브젝트를 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아까의 핸들을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오브젝트를 쓸 수 있는 거는 핸들이 있어야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핸들은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관리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핸들을 잘못 사용하면은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거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커널 오브젝트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으면 좀 삭제되지 않고, 이 커널 오브젝트가 사용하는 이런 오브젝트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프로세스나 스레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내가 이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으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널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에는 이 클로즈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즈 핸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거를 종료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오브젝트 매니저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클로즈 핸들을 통해서 핸들을 닫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클로즈 핸들을 쓰는 거고,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열어준 핸들은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커널 오브젝트에는 보안 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 보안 정보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파일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이 파일이라는 오브젝트는 읽기나 쓰기 권한과 같은 보안 정보를 가질 수 있죠. 이러한 보안 정보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시큐리티 어트리뷰츠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런 구조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에다가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이름을, 저희도 파일에다가 이름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이름을 지정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같은 이름으로, 이런 아까는 클로즈 핸들이었지만 이제는 오픈 핸들이라고 해서 오픈 핸들을 써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핸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된 핸들은 이 핸들이 이제 공유되잖아요. 이렇게 공유된 핸들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모든 오브젝트가 동일한, 아까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오브젝트가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유저 오브젝트나 아니면은 GDI 오브젝트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커널 오브젝트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유저 오브젝트나 GDI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이런 카테고리, 유저 오브젝트나 GDI 오브젝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있는 오브젝트의 핸들들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고 커널 오브젝트만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부여된 커널 오브젝트는 SID라고 하는 이 시큐리티 ID, 이 아이디는 식별자죠. 이 고유한 식별자이거든요. 이 고유한 식별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보안적인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받아서 여기서 있는 오브젝트의 소유자와 권한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브젝트 매니저 설명을 할 때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브젝트와 핸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짧게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브젝트 매니저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매니저는 운영체제에서 오브젝트하고 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커널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 채널에 커널 오브젝트 백선이라는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생각나는 거 100개를 추려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커널 오브젝트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100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